여러분, 혹시 한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인터넷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놀라운 창제 배경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완벽한 문자를 만든 나라가 또 있을까 하며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한글에 대한 관심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언어학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다른 나라 언어들을 비교하면서 그 구조의 차이를 살펴보는 걸 즐기곤 했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한글을 실제로 사용해보면서 느낀 감동은 그저 책에서 읽던 지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글은 정말 천재적인 문자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은 제가 경험한 한글의 매력에 대해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얼마나 과학적이고 효율적인지,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제가 한글을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우연한 기회에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게 되면서였어요. 사실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어요. 한국 드라마와 퍼비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화적으로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한국어도 다른 언어들처럼 한번 배워보면 재미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어요. 그저 아시아의 다른 문자들처럼 복잡하고 어렵겠지 싶었죠. 그러다 제가 도착한 날, 한글과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여기저기 보이는 한글 간판들, 그리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한국어 대화를 들으며 이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글이 처음 본 인상은 오히려 단순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죠. 한글을 배우고 사용할수록 그 진정한 가치가 느껴졌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첫날, 담당 교수님이 한글을 소개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한글은 누가 만든지 아는 사람 있나요? 바로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이라는 분이 직접 만드셨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역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반면 한글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문자라는 사실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교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한글의 창제 원리와 철학에 대해 더 들으면서 저는 점점 한글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발음표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한글은 정말 발음대로 읽히는 문자였어요.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외국인에게도 발음과 글자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 느꼈던 그 복잡함, 하나의 글자가 다양한 소리로 익히는 규칙 없는 부분에 비하면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말하셨던 모양과 소리가 맞아떨어지는 문자라는 설명도 정말 신기했어요. 예를 들어 고음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라서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시더군요. 또 무은 입 모양을 본떴다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보는 제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복잡하게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라 발음 기관을 본떠서 직관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죠. 그리고 더 깊이 공부할수록 저는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에 더욱 감탄하게 됐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서로 결합해 음절을 만들고 그 음절들이 다시 문장을 이루는 방식이 정말 체계적이었거든요. 이 모든 게 고작 28개의 기본 글자에서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모음의 배열이 천지인티엔티라는 원리에 기반했다는 것을 배웠을 때 한글의 창제에 담긴 철학적 깊이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었다니 그저 놀라웠습니다.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저는 한글의 간편함과 효율성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제가 한국에서 어떤 공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외국인이라 한국어가 서툴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웠죠. 하지만 그때 제가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공문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부터 들었죠. 한국어를 배운 지 겨우 한 달이었으니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한다는 건 너무 큰 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나 공문서는 단순한 문장들이 아니라 전문적인 어휘와 문법이 필요하니 말이죠. 그래서 결국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교수님은 차분하게 웃으시면서 한글은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쉬울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실제로 공문서 작성에 도전하게 되었어요. 한글로 된 양식을 받아들고 처음엔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막상 문서를 읽기 시작하니 금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단순한 구조 덕분에 복잡한 문장도 읽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적절히 배열해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한글 덕분에 훨씬 수월해졌죠. 게다가 제가 놀랐던 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의 편리함이었어요. 한글 기반의 프로그램들은 모두 직관적이고 쉽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영어로 된 해외 시스템에서는 긴 설명을 읽고도 정확히 뭘 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한글의 간결함 덕분에 클릭 몇 번이면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한글의 효율성에 깊이 감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공문서를 제출하러 갔을 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공무원분께서 제 서류를 보고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순간 내가 뭘 잘못 썼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분이 다가와서 하시는 말씀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이거 직접 작성하신 거예요? 한 달 배운 것 치고 정말 잘 쓰셨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잘 작성했다는 칭찬을 받다니 한편으로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한글이 가진 배우기 쉬운 특성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언어였으면 한 달 만에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한글에 대한 자신감이 급격히 올라갔어요. 한 달 만에 이 정도면 더 배우면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는 한국어로 된 책도 읽어보고 길거리 간판이나 광고 문구도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인 친구들과의 대화가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금 느낀 순간은 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에서 일어났던 세종대왕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다큐멘터리에서는 한글이 창제된 과정과 세종대왕의 깊은 고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죠. 당시 조선 백성들이 한자로 인해 문맹이 많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대왕이 직접 새로운 문자를 만들 결심을 하셨다는 이야기였어요. 한글이 단순히 편리하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일 뿐만 아니라 서민을 위한 애민정신이 깃든 문자라는 사실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한 장면이 특히 인상 깊었는데요. 세종대왕이 신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끝까지 완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당시 지배층은 한자를 쓰는 것이 권력의 상징이라 여겼기 때문에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세종대왕은 끝까지 서민들을 생각하며 한글을 창제했어요. 그분의 그 깊은 애민정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글도 없었겠죠. 이 장면을 보고 나니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그 이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문자는 그저 읽고 쓰기 편한 도구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고 있는 문화적 유산이었어요. 한글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저 또한 그 자부심을 조금이나마 공유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넘어서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한글은 정말 그야말로 세종대왕의 선물이며 한국인이 얼마나 이 문자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해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저 역시 한글을 더 열심히 배우고 한국 문화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한글 덕분에 저는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이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제가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던 그 시기, 한 가지 큰 사건이 저를 한국에서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길을 잃게 됐어요. 구글 맵을 의지하려고 했지만 GPS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난감했죠. 한국어도 완벽히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도를 보고 길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날은 비까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글 덕분에 저는 뜻밖의 해결책을 찾게 됐어요. 바로 길거리 곳곳에 설치된 안내판과 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 표지판에는 모든 정보가 한글로 적혀 있었지만 제가 한글을 조금이나마 익혔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죠. 영어로 변기된 문구도 있었지만 한글을 읽는 속도가 더 빨랐어요. 덕분에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글이 단순히 학문적으로 훌륭한 문자 체계라는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라는 걸 체감하게 됐어요. 만약 한글을 몰랐다면 그 상황에서 정말 난처했을 텐데 한글 덕분에 빠르고 정확하게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었고 한글로 된 안내문이 곳곳에 있어 외국인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제가 살던 나라에서는 대중교통 안내 시스템이 복잡하고 불편한 경우가 많았어요.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는 정보도 없고 표지판이 정확하지 않아서 외국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곤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글이 주는 직관적인 안내 덕분에 이러한 문제를 한결 쉽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한글의 실용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도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한국어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였어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느꼈지만 어느 순간 저는 좀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 사건은 저의 한국 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그 사건은 친구들과 함께 작은 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때 일어났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한국어로 주문을 시도했는데 저희 서툰 발음 탓인지 종업원분이 알아듣지 못하더군요. 저도 한글을 다 배운 게 아니어서 그 상황이 조금 부끄럽고 당황스러웠어요. 친구들은 저를 응원해 주었지만 종업원분이 제 말을 반복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주변의 시선이 점점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 손님이 제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향해 무언가 말을 하셨어요. 한국어로 하셨지만 너무 빠르고 복잡한 말투였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도와주려는 것인지 아니면 짜증이 나서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인지 헷갈렸죠. 순간 저는 왠지 모를 불쾌함과 당혹스러움이 밀려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어 실력도 부족했고 문화적인 차이도 잘 몰랐기 때문에 이게 한국 사람들의 원래 성격일까? 라는 오해를 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날 저녁은 불편한 마음으로 끝나고 말았죠.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약간 실망한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무뚝뚝해?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그러나 친구들은 제게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실 그분은 널 도와주려고 했을 거야.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문화가 있어. 그분이 빠르게 말한 건 그냥 빨리 해결해주고 싶었던 것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이해했어요. 그분의 의도가 결코 나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도와주려 했던 거였다는 사실을 깨닫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 오해를 계기로 저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한글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단순한 언어 학습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어에는 단어와 문법 외에도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담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는데 더 큰 열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인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한글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국 친구들과 함께 유명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은 활기차고 다양한 먹거리와 물건들로 가득했죠. 저마다의 가게 간판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고 저는 이제 그 간판들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게마다 적혀있는 독특한 표현들, 사투리 같은 지역어들이 처음엔 조금 어려웠어요.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글은 지역 방언도 쉽게 표현할 수 있어. 같은 단어라도 지역에 따라 발음이 다를 수 있는데 그걸 그대로 적을 수 있다는 게 한글의 장점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한글의 표현력에 감탄했어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이 문자는 단순히 표준어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언과 억양, 그리고 다양한 표현을 쉽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문자들로는 지역마다 다른 발음을 기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한글은 그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한국어의 다양한 모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었고 지역마다 독특한 매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장을 돌아다니며 저는 점점 더 한글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쓰는 것을 넘어 한국인의 삶과 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들과 대화를 하며 시장의 활기와 따뜻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글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게 되었죠. 한글이 없었다면 저는 이 따뜻한 교류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 다시 한번 저를 놀라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장을 둘러보다가 저는 우연히 한 한국인 어르신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한국의 역사와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배경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당시 한글이 어떻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글이 그저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한국인의 역사와 자부심을 담고 있는 중요한 유산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특히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은 한글을 쓰지 못하게 강요했지만 많은 한국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지켜내려 했다는 사실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글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언어 공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한글은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저항의 상징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가치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이 나라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놀라운 경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는 마음에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글날에 관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글날은 매년 10월 9일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한글을 창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한국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날이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한국인의 자부심을 다시금 확인하는 날이라는 사실에 감동했어요.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했던 그 마음은 단순한 애민정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글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위대한 철학이었죠. 세종대왕은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교육과 소통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친 지도자였다는 걸 알게 되니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더 커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는 한글날이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기념되는 것을 보고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자국의 문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문화적 자부심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한글이라는 문자를 기념하고 지켜나가는 모습이 너무 멋졌어요. 한글날에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사람들의 열정적인 참여를 보면서 한국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었죠.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을 배운다는 것이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것을 넘어 이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한국인의 정체성까지 이해하는 과정이었어요. 한글은 한국인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문자가 되었고 저에게도 그 의미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저는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갈 무렵 다시 제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아쉽기만 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글의 위대함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느꼈고 앞으로도 한국어를 계속 배우며 한글의 아름다움을 더 알아가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서 한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 나라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고요. 여러분도 한글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그리고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한국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